안녕하세요. 까칠한 남자 예술분재원 상호승 이시를. 자, 제가 요새 좀 많이 까칠하죠. 영상으로 볼 때도 제가 좀 까칠하게 생겼죠. 수염도 안 깎고 뭐 하여튼 제가 그렇습니다. 혼자 살다 보면은 이렇게 까칠하게 변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최 감독님? 우리 부감독님도 어딜 가고 감독님도 어딜 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빨이 없으면 요새는 임플란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최 감독님 모시고 영상을 촬영을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갑자기 와갖고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오시면 누가 잘 몰라요. 분재를 하는 사람도 갑자기 시작하게 되면 뭘 모르죠. 그래서 길을 가다가 지나가다가 멋있게 보이니까 분재 안으로 부스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꼼꼼하게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대충 쭉 훑어봅니다.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이런 거 줘도 못 키워. 최영문님, 제가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이해하셔야죠. 초보인데. 받아요. 제가 누군데 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죠. 혹시 자제분 계십니까? 그러면 다들 있다고 그러죠. 대부분이 다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은 자제분 키울 때 아빠가 되기 위한 또는 엄마가 되기 위한 완벽한 공부를 해놓고 자제분 키우셨습니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어때요? 최 감독님은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언제부터 딱 출산해서 키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키우셨어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니죠. 하다 보면, 그죠? 자기 경험 쌓아가면서 지식을 늘려가는 것이지, 세상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죠. 그리고 인생 자체도 그렇고 분재 자체도 이게 끝이 없는데 언제 공부를 다 해가지고 그때 분재를 하냐고요? 관 속에 들어가서? 아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그런 분들한테 또 한마디 해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희 집에서 분재를 가져다가 입이 있는 동안은 매일 한 번씩, 그리고 입이 지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라. 그것도 오전 일찍 주라. 물을 줄 때는 물이 문 위에서 밑으로 물이 충분히 빠져나올 때까지 주라. 그래 놓고도 나무가 죽으면은 내가 살 때까지 바꿔주지 마. 어때요? 감독님 같으면은 키울만 하지,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뭐 그 고개를 까딱까딱 하시면은 우리 구독자님들 안 보입니다. 입으로 다 하셔야 돼요. 평소 하던 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면 딱 고정해 놓으면은 재미없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 얼굴도 비쳤다, 나무도 비쳤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초보들한테 드리는 분재 입문서 건들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나무 절대 안 죽는다.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최 감독님, 분재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뭐지? 가장 기본이 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살아야죠. 그러니까 일단 살려야 되는데, 그렇게 살리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어렵네 이게 막 표현하기가. 어려울 거 없죠. 평소 이렇게 하시던 대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나무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나무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러면은 우리 최강도님께서는 그 말뜻을 알고 말씀을 하시는데 초보자들은 그게 뭔 말이지? 어떤 게 그 나무가 좋아하는 환경이야? 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제 좀 쉽게 나가야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나무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하고 사람들이 가장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주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최강도님 그러죠. 아, 물주기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 뭐 이렇게 쭉쭉 주면 되지. 맞지? 아, 참, 물주기 3년이라는 말도 있듯이 네. 시연도 어려운 게 또 물주기인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최 감독님은 우리 부감독님하고는 뭔가 달라요. 부감독님은 그것도 모르냐고 한마디 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그 물주기 사실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작업이 물주기죠. 그래서 문제를 어느 정도 제가 이 나무를 가져다가 문 밑으로 물이 쭉 빠졌을 정도로 물을 줬다라고 치죠. 그러면 이 화분 흙을 만약에 다 깨가지고 화분을 깨가지고 흙 상태를 보면 모든 흙이 물에 다 젖어 있을까요? 안 젖어 있을까요? 안 젖어 있습니다. 안 젖어 있어요. 네, 진짜 열심히 잘 줘야 7, 80% 젖어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최 감독님은 연세가 지긋하신 만큼 이미 충분히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네. 화면 좀 키워주시면서 나무 좀 자르는 것 좀 보여주십시오. 예, 어제 오신 분들은 저보고 맛을 부린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물주기라고 하는 건데, 이 나무한테 물만 잘 줘도 이 나무들은 기본적으로 생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영상에서 제가 조금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8년 동안 물만 먹고 살았어요 라고 영상을 올렸는데 사실 그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 어때요? 최 감독님 8년 동안 물만 키워서 나무 살릴 수 있겠어요? 분갈이 한 번 안 하고 가지 정리도 안 하고 물만 주어가지고 물 빠짐이 잘 되면 뭐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 빠지면 죽으면 죽지 않는 나무들 많이 있습니다. 제 집이 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저 플라스틱 분해서 바깥에서 배양하는 것들 있잖아요. 분갈이 안 한 지 20년 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갈이보다도 오히려 더 확실하게 중요한 것은 바로 물주기라는 거죠. 물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기분 내킬 때 주는 것이 아니고 매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재는 테크닉보다는 성실성입니다. 사람들이 분재를 갖다 하면 기술 좋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 나무들 안 말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키우는 분들한테 진짜 정말로 성실하신 분이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성실하지 않고 어느 하루 빼먹거나 물주기를 갖다가 건너뛰거나 하면 나무들 반드시 탈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물 한 번씩을 줘야 되는데 아이고 그 귀찮은 일을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은 되게 분재하지 않습니다. 뭔가 손이 근질근질해서 안 하면은 못 사는 분들, 그 다음에 성질이 급해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할 일이 없는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제 되게 분재들을 좋아하시고 분재에 반하시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까지 우리가 걱정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분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 물 주는 걸 갖다가 우리 최 감독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 분이 3년 걸린다라고 했죠. 첫 해는 물을 많이 줘서 죽이고, 두 번째는 너무 안 줘서 죽이고, 세 번째 해야 이제 좀 가감을 조정해서 그게 안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올해 분갈이한 나무죠. 네. 이 나무 물 하루에 5시간씩 주면 이 나무 죽을까요? 살까요? 안 죽습니다. 안 죽죠. 왜 그러죠? 물을 계속 그 용토가 계속 품고 있질 않기 때문에 과습의 원인이 안 되니까.
그 조금 빗나간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어긋난 대답 같기. 사실 이 안에 썩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분갈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쁜 가스가 발생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설사 물이 조금 많다라고 하더라도 나무 죽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이 나무가 물을 많이 주갖고 죽는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소나무 있죠. 근데 사실 소나무도 예솔식으로 분갈이를 해놓으면, 그러니까 그걸 완벽히 다 털고 분갈이를 해놓으면 종일 물쳐도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니, 가장 쉬운 것이 잘 먹고 잘 싸면 안 아파요. 맞죠? 맞습니다. 잘 먹고 잘 싸면 죽지도 않습니다. 나무를 그 상태로 만들어줘요. 자, 그렇게 해서 물을 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물을 제대로 준다. 충분히 주는 것. 그 다음에 꾸준하게 성실하게 주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전문 기술 없어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최감독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나무가 좋아하는 환경을 찾아서 키운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파트 사는데 소나무를 키우고 싶어. 이것은 나무한테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나무를 맞추는 것이죠. 자, 아파트에서 소나무 혹시 키워보셨어요? 저는 안 키워봤는데 네. 키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키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고수분들이 키워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쓰는 방법은, 이 소나무 같은 경우는 햇볕과 바람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나무에 신경 많이 씁니다. 나무가 최대한 햇볕과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그 심지어는 그 아파트 베란다 이 바깥으로 난 창 있잖아요. 이 창을 다 떼어내고 키우신다는 분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소나무 얼마나 키우고 싶겠습니까? 제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소나무를 갖다가 아파트에서 키운다거나 반대로 철쭉을 옥상에서 키운다. 그러니까 나무한테 아주 지극히 안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 키우려고 그러면 그만큼 실력이 따라줘야 되고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 나무는 광합성을 해야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 나무가 어떤 환경을 좋아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초보자가 그걸 다 알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우리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이 지식은 널리고 널려 있죠. 그래서 아파트 베란다에 알맞는 수종이 있고 그 다음에 장독대 같은 옥상 같은 그런 환경에 알맞는 수종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키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갖다가 어쩔 수 없는 환경이다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환경에 맞는 나무를 선택해서 키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중에서 기본. 자, 그 다음에 이 나무를 갖다가 그렇게 해서 살리기는 살리는데 이걸 갖다 어떻게 가지를 잘라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단엽은 어떻게 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건 기술이라고 보다는 단순하게 지식 정도죠. 이 소사나무 지금 저희가 가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대충 잘라도 나무 이쁘죠. 어때요? 제가 나무 꼴이 돼갑니까? 단정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부감독님한테 우리 그 최감독님께서 평소 이렇게 부감독님이 하는 말씀을 좀 신중하게 안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 부감독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명언이 하나 있거든요. 대답을 안 하면 진행을 안 한다. 그럼 묻지만 마시고 대답 좀 하십시오. 자꾸 진행이 더디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뭔 얘기가 될까 하는 거죠? 나무 이쁘다고. 이 나무를 가지를 자르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나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사의 경우에는 1년 4계절 아무 때나 이렇게 길게 자라나면 보기 좋게 잘라주면 돼요. 그냥 단장을 하고 가지런하게. 맞죠? 소사는 그러죠. 그 다음에 꽃 피고 열매를 맺는 나무는 장마 전까지 이 작업을 소사와 똑같이 해주면 되죠. 네. 근데 단지 꽃 피고 열매 열리는 나무는 장마 이전까지. 그럼 장마 이후에 그 자르면 어떻게 되죠? 꽃과 열매가 없이 예, 그냥 안 소사처럼 키우는 거죠. 안 열릴 네. 위험이 있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예천축이라든가 그 사과나무 종류를 갖다가 장마 이후에 자르면 나무 죽습니까? 죽지는 않죠. 죽지는 않죠. 네. 이게 꽃과 열매가 안 올 뿐이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살리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기 좋게 자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술에 가까우신 분들, 또 예술에 오실 분들은 그 나무 가지고 와서 이거 어떻게 자릅니까 해서 나무 딱 20주만 자르게 되면은 자르는데 고수가 됩니다. 맞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이 자르는데 고수가 되는 거니까 뭐 고수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자주 잘라보면 돼요. 다만 내가 옳게 자르고 있는지 잘못 자르고 있는지 검증해준 분이 한 분 있으면 되는데 한두 번 잘못 잘랐다라고 해서 나무가 완전히 망가지거나 어쩌거나 그러는 일은 없어요. 이 가지를 통째로 잘라버린다든가 마음에 안 내켜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잘라내면 끝났죠. 근데 설마 그런 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자라서 조금 베기 싫다 그러면은 그때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그러니까 나무를 갖다가 만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거름은 어떻게 주냐. 나무는 자르는 재미죠. 맞아요. 제가 맞습니까? 즐거움도 있죠. 이 자르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하면 예술주의한테는 일인데 우리 최 감독님은 이것도 재미죠. 그래서 그 먼 데까지 요새 기름값 비싼데 예술주의 점심도 사줄 겸 해서 오신 거잖아요. 이것도 자를 겸. 맞습니다. 이렇게 자르고 나면 기분이 개운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는 거니? 거름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위해서 예술주의가 지금 준비한 것이 판매하고 있는 것이 액비죠. 액비 써보셨죠? 네, 많이 써봤습니다. 어떻든가요? 일단 액비를 쓰고 난 다음 부분에 네. 나무가 확실히 변하니까 네. 세력 올리기에는 뭐 액비만한 게 없는 것 같고. 자, 이렇게 이제 저도 액비 또 이렇게 선전도 하고 PR도 좀 하고. 네. 그래서 액비라고 하는 것은 이 사용 방법을 세분화시키면 복잡한데 복잡한 걸 단순하게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 10배로 5. 그죠? 꽃이 있든 없든 그냥 줘도 돼요. 근데 분갈이 직후에만은 그때만 피해서 줘라. 그리고 또 착실하게 여러 루트로 해서 제가 그 방법 다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거름 줍니다. 그 다음에 혹시 그 집에서 농약 쓰십니까? 쓰죠. 몇 번 정도 쓰시죠? 이제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주는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직은 뭐 그 병충해에 대한 피해는 안 봐서 그냥 그 습관대로 그 정도 주고 있습니다. 예술은 나무가 워낙 많으니까 이게 좀 널찍널찍하게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딱딱 다 붙어 있어가지고 이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뭐가 있는 거니 자꾸 벌레가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주는데 일반 취미인들 같은 경우는 2달에 한 번 정도 주는 거예요. 그 정도만 줘도 돼요. 그러니까 그 농약 주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이 나무한테 구멍을 뚫고 들어가는 종벌레라든가 특이하게 모과나무 엽곡병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병들이 아니라고 그러면요 나무들 병충해로 인해서
죽는 일은 거의 없어요. 사람은 고작 해야 100년을 살지만 예술에는 300년 넘은 나무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생활이 거의 40년째인데 뭐 저보다 훨씬 팔팔하죠. 토탈 나이로 치면은 40년 플러스 한 40년에서 저보다 나이가 좀 한 20살 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팔팔하다. 그러니까 나무들도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진짜 악조건이고 괴롭히지 않는 한 죽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나무를 갖다 키울 때 난 나무 진짜 좋다라고 해서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요. 처음에 물만 잘 줘도 나무는 무조건 산다라고 했죠. 그렇죠? 두 번째, 나무가 좋아하는 조건에 맞추는데 거의 모든 나무는 햇볕과 바람이 통하는 곳이 좋습니다. 햇볕과 바람이 좋은 곳이 좋고 잡목의 경우에는 통하는 곳, 그 다음에 이 송백류, 특히 소나무 같은 경우는 햇볕이 직접 비치는 곳.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무가 그 상태로 1년 내내 봄에 몇 개 올라오더니 그 상태로 가을까지 삐질삐질하고 있으면 키우는 재미가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액비를 쓰라라는 거죠. 그럼 나무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병충해 방제. 자, 그렇게 하면은 나무 죽을 일이 있습니까? 안 죽습니다. 아, 죽어요. 겨울에 바깥에 꺼내면 죽습니다. 그래서 저 서리가 한두 번 내려서 가지고 했을 때 온실이나 베란다로 다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때는 우리 온실 없이 지하 창고만 있는데 지하실에 넣어도 괜찮습니다. 지하실에 넣어도 괜찮아요. 이 소사를 갖다 지하실에 넣어갖고 얘가 살아요? 얘를 겨울에 광합성 못하죠. 안 하죠. 안 하죠. 쉬죠. 봄처럼 겨울잠을 자. 그러니까 넣어도 괜찮아요. 다만 무역이만 말리지 않으면 되니까 잎 지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물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나무들을 예술식으로 흙을 완벽하게 털어가지고 제대로 흙을 써서 분갈이 하는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지나가는 트럭이나 학원 같은 데서 나무를 사가지고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나무들은 대개 이렇게 흙을 갖다 제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다택을 갖다가 넣어놓고는 거기다 심어놓고는 일주일에 물 한 번씩만 주면 잘 살아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저하고 의견이 상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구할 때는 되도록이면 문제원에서 구하십시오. 그것도 가서 막 풀 우거지고 철사는 다 파고 들고 나뭇잎은 전부 벌레 먹어갖고 이런 데서는 사지 마십시오. 그런 데서는 예술지기가 나무를 빼다가 나무가 갖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먹어야 될 것이니까 그런 데 놔두고 나무를 제대로 만드는 곳에서 기획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무를 갖다 키우면 아무리 초보자라도 나무 죽이지 않습니다. 지금 작년에 나무 예술에서 소나무를 굉장히 고가의 소나무인데 가져다가 지금 아파트에서 키우고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아까워서 혹시라도 죽을까봐 액비도 못 줬다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 나무 상태를 정하는데 아주 건강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나무 건강하라고 무릎 꼬박 아침 저녁으로 매일 준답니다. 그것도 소나무 엄청 큰 대작이에요. 굉장히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뭐 분갈이 용토가 제대로 분갈이 할 때 그 테토를 완전히 없애고 네. 제대로 된 분갈이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뭔가요? 이 양반이 하루에 이 나무 아파트 베란다를 갖다가 나무가 햇볕을 볼 수 있는 최소 하루에 5시간 이상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햇볕 주라고 했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10그릇 타가지고 진짜 성실히 주십니다.
그게 나무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선물 받은 나무는 왜 잘 죽는가 했는데 이분은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열심히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초보인들 분재를 갖다가 내한테 오면은 저 나무 죽을 거야.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런 얘기들을 저희 집에 방문하시는 분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서 오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하는 말 중에서 나는 이렇게 보기는 좋은데 우리 집에 갖다 놓으면 이상하게 죽어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나는 키우고 싶은데 선뜻 죽일까봐 두려워서 시작조차 못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미리 준비 다 안 했더라도 애기 낳고 다 잘 키우고 키우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키우잖아요. 있으면 키웁니다. 있으면 키우는 거고 키우려고 내가 마음을 먹으면 키워지는 거고 마음 안 먹고 오 이쁘네 하고 한번 쓱 쳐다보고 끝나면 그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 먹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지금 예술적인 여기에서 지금 수천 주의 나무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키워내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상 초보 분재인을 위해서 물주기에서부터 끝까지 사실 겁낼 것 없는데 겁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